이번 영상에서는 네빌 거더드의 아주 짧은 말 한마디를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If you judge after appearances. 만일 당신이, 여기서 appearance라는 건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그것 이후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면 will continue to, 당신은 계속해서 be enslaved, 노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By the evidence of your senses. 당신의 감각이 주는 증거들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그런 아주 짧은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가정이죠. 지금 무턱대고 이런 가정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일부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양 철학의 커다란 기둥을 이루고 있는 플라톤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데아라는 완전한 세상의 불완전한 복제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정말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적인 회의를 합니다. 이 방법적 회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정말로 이 세상에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데카르트가 결국 깨달은 건 이 세상 자체는 다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어쩌면 악령이 조종하는 통속의 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적어도 나란 것은 존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생각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생각이 중요하다. 막 생각해. 너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다 혹은 아니다 라고 가정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나는 어딘가에 존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칸트라는 대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이 물 자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을 우리는 절대로 직접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우리 뇌가 열심히 그려내서 세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걸 칸트는 깨닫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서양 철학사의 어떤 흐름이었다면 실제로 우리 동양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에도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바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는 식으로 시뮬레이션 이론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이론도 굉장히 정교한 이론인데 지금 하버드 대학교는 빅뱅 초기의 우주 상태로부터 한 10억 년 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안에서 갤럭시, 은하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입력한 초기 상태가 정말로 우리 우주의 초기 상태와 상당히 유사했더라면 그들이 시뮬레이션한 우주도 역시나 상당히 유사한 우주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시뮬레이션을 그 뒤로도 계속 돌려보면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동안 돌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우주 안에 하버드대가 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Your Life Cheerleader 응원단이 또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세계 안에서 또 그 시뮬레이션 된 하버드 대학교는 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이미. 즉 일론 머스크가 또라이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우주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지성체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면
그 연쇄작용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우주가 한 100만 개 정도 생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현실 그리고 100만 개의 시뮬레이션 그 속에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우주에 살고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100만 분의 1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떤 객관적인 세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빌 거더드도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appearance라는 말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나타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당신을 계속 당신 자신 감각기관의 노예로 만들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좀 더 깊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원인이고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세상을 여러분의 뇌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해석이 결과고 이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 여름이잖아요.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덥고 사람들이 시원한 바다를 찾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가서 보트를 타요. 보트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보트 사고가 늘어나겠죠. 여름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보트 사고 뉴스를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날씨가 더운가 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여름이니까 더워서 사람들이 바다에 많이 가서 보트를 많이 타니까 보트 사고가 많아진 거지. 보트 사고가 많아지니까 날씨가 더운 건가 보다 라고 판단하는 건 뭔가 사고방식의 작용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한 세상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판단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이 그려놓은 여러분의 외부를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인지하고 나서 이 내 세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외부를 막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외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날씨가 더워져서 사람들이 보트를 많이 타러 가니까 보트 사고가 많아지는 거라면 보트 사고를 많이 내서 날씨를 더 더워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트 사고를 막 막으면 날씨가 시원해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외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외부 세계를 보고 나서 내 외부 세계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올바른 추론의 방향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의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Your Life Cheerleader 응원단이었습니다. 끝판왕급 난이도 인생게임에 지친 당신과 나를 위한 응원단의 응원은 계속됩니다.